안녕하십니까, 이회수입니다. 오늘 페북방송 예고했던 대로 술에 관했습니다. 술 특집입니다. 에피소드가 너무 많아서 상당히 길게 며칠씩 진행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어제 방송을 통해서 제가 화천산 산비알 기름집 광고를 해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주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야말로 농촌의 경제를 위해서, 농부들께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화천 농사꾼들께 주문 많이들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예. 오늘 잠깐 참기름과 들기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다음에 술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기름을 과도하게 먹지 않는 이상 다른 음식에 비해 열량은 높은 편이 아니어서 우리 몸에 부담보다는 이익을 더 많이 준다는 설이 있습니다. 참기름 그 칼로리는 대략 한 숟가락 4g 내지 7g 정도의 35 내지 65 칼로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는 참기름을 볶아서 착유하는 과정에서, 기름을 내는 과정에서 참기름 농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열량이 다소 차이가 나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 일반 음식에 비해 참기름의 열량은 그리 높지 않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좋은 국산 참기름에는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당류 등이 거의 0%랍니다. 그러니까 뭐 1%도 없다는 거죠. 전혀 없다는 겁니다. 또한 참기름엔 불포화 지방산 비율이 높아 우리 몸에 해로운 저밀도 콜레스테롤에 작용하여 이를 제거함으로써 혈관계 질환이 개선되어 피가 맑아지므로 우리 몸의 피돌기가 원활하게 향상된다고 합니다. 대개 참기름 등 유지류 식품 유통기한은 1년 내외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특정 식품류에 비해 참기름의 불포화 지방산 및 특히 리그난 성분은 참기름 유통기한을 현격하게 지연시켜 준다고 합니다. 참기름 속의 리그난은 식물 성분의 천연 항산화 물질로서 암을 예방하고, 이거 암을 예방한다는 것, 참기름이 저밀도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등 각종 성인병 예방에도 크게 작용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간 조직에 과산화 지질이 형성되는 것을 억제하고 고지혈이라든가 지방간 등을 참기름이 막아준다고 해요. 일단 참기름의 냄새와 맛을 보셔서 기름 쩔은 맛이 나거나 음식을 조리했을 때 참기름 맛과 향이 현격이 떨어졌다면 과감히 폐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시고, 특히 이제 부엌 같은 데서 실온에 보관하실 때는 특히 어두운 곳에 보관하시는 것이 좋겠답니다. 들기름 어떨까요? 들기름도 역시 포화지방산 10%, 불포화지방산이 거의 9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 유익한 리놀렌산 성분이 풍부하고 피를 맑게 해주며, 들기름이나 참기름이나 다 피를 맑게 해주고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오메가3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매일 한 스푼씩만 먹어도 필요한 오메가를 늘 섭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들기름은 독소 배출과 변비에도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하죠. 변비에 좋은 효과가 있다는 것, 그리고 빈혈 개선, 어지럼증 이런 것들을 완화해 준다고 합니다. 로즈마리산은 항염, 항암 작용에 좋고, 들기름, 참기름 다 항암 작용에 좋다고 합니다. 심장 질환을 예방해 준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들기름의 효능, 열량이 높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너무 과다하게 섭취하시면 오히려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시는 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계란과 들기름을 함께 드시면은 가장 그 영양 흡수에 좋다고 하고, 계란 프라이 할 때나 나물 무칠 때 사용해도 들기름은 특히 국산 들기름 특히 맛이 나고 유용하다고 합니다. 산화를 막기 위해서는 산소와의 접촉을 최대한 피해서 냉장 보관하시는 것이 좋으니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화천 산비알 기름집에서 나온 들기름으로 계란, 날계란, 여기다 지금 제가 들기름 몇 방울 딱 떨어뜨렸습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정력에 좋답니다. 내일 아침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마시겠습니다. 고소합니다. 네. 아유, 뒷맛이 뭐 아주 오래도록 고소하네요. 좋습니다. 오늘은 고향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부를 동료는 고향 땅인데요. 제 고향은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상백리, 역시 깡촌입니다. 고향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 특징. 저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곳은 강원도죠. 강원도에서 경상도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산이 처음에는 3층이었다가 3단계입니다. 산이 저 끝에 높은 산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 산이 있고, 그 다음에 낮은 산이 보입니다. 그래서 3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점점 경상도에 가까워질수록 2층이었다가 단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산이 겹이 아니죠. 경상도로 점점 갈수록. 근데 경상도에서 강원도로 오면 올수록 산이 1층에서 2층, 2층에서 3층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경상도에 가서 산을 보면은 그거 다 동산에 해당합니다. 어떤 높은 산도 강원도의 산에 비하면은 이거 뭐 산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강원도의 산들은 다 가파르고 높고 그리고 험준합니다. 고향, 사람들은 다 태어난 곳을 고향이라고 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런데 작가는 글 쓴 곳이 고향입니다. 작품이 나온 곳이 고향입니다. 그 다음에 도인들은 어떨까요? 깨달은 자리가 고향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 작가, 도인들이 다 고향에 대한 생각이 다릅니다. 근데 요즘은 누가 사실은 고향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끝까지 사는 사람 드뭅니다. 거의가 다 고향을 바꾸어 살지요. 그래서 앉은 자리가 고향인 양 생각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향 땅이 여기서 얼마나 되나? 푸른 하늘 끝다운 저기가 거긴가? 아카시아 흰꽃이 바람에 날리니 고향에도 지금쯤 뻐국새 울겠네. 뻐국새 우는 곳 있나요? 아직 화천은 울지 않았습니다. 곧 울겠죠. 예. 고개 넘어 또 고개 아득한 고향. 저녁마다 놀지는 저기가 거긴가. 날 저무는 논길로 휘파람 불면서 아이들도 지금쯤 소 몰고 오겠네. 예, 보기 드문 전경이겠죠. 소 몰고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귀가하는 이러한 풍경, 저물녘의 풍경 이제는 보기 힘듭니다. 다 소도 참 논 갈고 밭 갈던 시대가 지났습니다. 다 경운기가 대신하고 소는 오로지 그냥 고기하고 또는 우유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시대입니다.
고향. 이제 우리는 다 고향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따가 여러분과 함께 고향을 생각하면서 고향 땅이라는 동요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술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2살 때 생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충격으로 아버님이 가출을 하시고 집을 뛰쳐나가셨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께서 그 연상의 여인이셨습니다. 아버님보다는. 그래서 어떤 관계였는가 하면은 사실 그 사제지간이었어요. 어머님이 스승이셨고 아버님이 학생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너무나 머리가 비상하셔서 어머님이 총애를 하신 나머지 나중에 열애에 빠지셨는데 온 마을 사람들, 주변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낳고 어머님은 2살 때 중금속 중독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축농증이셨는데 누군가 돌팔이 의사가 수은을 태워서 그 김을 코로 쐬이면은 축농증이 낫는다 그래서 그걸 쐬이셨다가 중금속 중독으로 돌아가시고 그 충격으로 아버님이 집을 뛰쳐나가셔서 그리고 6.25가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행방불명 되시는 바람에 할머님 밑에서 제가 자랐습니다. 이삭을 줍거나 동냥밥을 얻어 먹으면서 할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그 당시에 제가 한 5살, 6살 때는 그런 대로 할머님께서 음식 솜씨가 너무나 뛰어나셔가지고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음식을 그 잔치집마다 불려다니시면서 음식을 진두지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할머님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어른들은 아이들이 사실 고기를 그 먹기가 굉장히 드무니까 잔치 때마다 얼른 몰래 아이들한테 고기를 한 점씩 주시곤 했었는데 그거 먹으면은 그 설사를 그냥 연발하게 됩니다. 기름기 없는 것을 늘 먹다가 초건목피로 연명을 하다가 옷처럼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냥 설사를 연발하게 되는 이러한 시대였죠. 근데 할머니께서 그 술찌개미 술을 담그고 특히 이제 잔치 때는 술 맛이 좋아야지 된다는 그런 그 관념을 가지고 계셔서 아주 술을 담그는 것을 굉장히 중시하셨어요. 술은 우리나라는 역시 뭐 막걸리는 누룩으로 담그죠. 그래 누룩으로 담궈서 그 술찌개미 같은 경우에 술을 이제 짜서 걸러 가지고 짜서 술을 그 짠 술찌개미를 아이들이 너무나 이제 그 배가 고프게 자랐으니까 그 술찌개미를 그 밥 대신 먹입니다. 근데 그 술찌개미는 술기운이 남아 있거든요. 술이 배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그걸 먹고 저는 한 5살 때, 대여섯 살 때부터 벌써 이미 좀 술 맛을 알지 않았는가, 알딸딸하게 좀 배틀 하면서 걸어 다니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어릴 때부터 술 맛을 알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결국은 20대를 지나 30대 가까이 되면서 알코올 중독까지 걸려서 한 13년 동안 알코올 중독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알코올 중독 걸리면은 결국 나중에는 후전증이 옵니다. 제 의지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손이 막 이렇게 덜덜덜 떨려요. 그리고 움찔움찔 이렇게 되면서 잡고 있던 잔이 튕겨져 나갑니다. 예. 그리고 환청 엉뚱한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가 쫓아오는 듯한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옆에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정답게 얘기하는데 제 귀에는 제 욕을 하는 소리로 들립니다. 그래서 눈 뜨면 파출소입니다. 예. 뭐 괜히 시비 걸고 쌈박질 하게 되고 그리고 사고 치고 눈 뜨고 나면 파출소예요. 우리 저 집사람 고생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은 제가 이제 집에 안 들어오면은
춘천 시내 모든 파출소에 다 전화를 해봅니다. 그리고 사연을 딱 들어본 다음에 이거는 구류 며칠짜리다. 그리고 이거는 과태료 얼마짜리다. 이거는 뭐 벌금 얼마짜리다. 이런 식으로 딱 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직결 재판에 넘어가면은 법원 창문 밖으로 딱 보면은 집사람이 이렇게 돈을 흔들고 있습니다. 벌금 준비됐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거의 그 판검사보다 더 정확하게 이거는 얼마짜리다. 이거는 며칠짜리다. 이걸 귀신같이 알아낼 정도입니다. 제 재판 기록은 총 54회인데 그중에 사실은 통금 위반이라든가 그 술을 마신 것이 다 원인이 되어가지고 즉결에 넘겨졌던 것이 태반입니다. 어느 겨울이었어요. 겨울이었는데 친구들하고 술 한참 마시다가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통금이 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거의 통금이 약간 지났는데 저 집에 들어가 봐야 되겠다. 집사람이 기다릴 것 같아서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가다가 방범대원이 호각을 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이쿠 이거 통금에 걸렸구나 해서 제가 들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한사코 방범대원이 쫓아오죠. 술 먹은 놈 뛰면 얼마나 뛰겠어요. 그래서 저는 막 정신없이 뛰다가 제가 그 파출소로 쑥 들어갔습니다. 가까운 파출소로. 그러니까 뭐 어이없어가지고 그 방범대원들이 자기네들 관할 파출소로 뒤따라 들어왔어요. 이 사람 진짜 웃기는 사람이네 이러면서 따라 들어왔습니다. 근데 저는 밖에서 추운 데 있다가 갑자기 파출소에 훈훈한 데로 들어가니까 술이 콱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인사불성이 되어서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파출소를 술집으로 잘못 알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이 집 진짜 끝내주게 인테리어 파출소하고 똑같이 인테리어를 했네 이러면서 그 주인을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 주인 정말 아이디어 기발하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술집하고 똑같이 제가 파출소하고 똑같이 이 술집을 차렸을까 이러면서 주인 나오라고 그러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술 한잔 해야 되겠다고 주인하고. 예? 그래서 당시에 파출소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유니폼까지 전부 종업원들 유니폼까지 다 파출소하고 똑같이 순경들하고 똑같이 해 입혔느냐고 정말 아이디어 기발하다고 이 사람 성공할 사람이고 칭찬하면서 같이 술 먹자고 그래가지고 이 파출소장이 어쩔 수가 없이 저를 떼내기 위해서 맹물을 한 주전자 가져와가지고 따라주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맹물을 먹으면서 파출소장 아이디어 칭찬하고 그 술집 조업원들 다 방범대원 파출소 순경들하고 한 잔씩 권커리 자커니 하면서 하다가 거기 쓰러져 잠들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직결에 넘겨졌습니다. 닭장차를 타고 속칭 닭장차 이를테면 이제 죄수들 실려가는 차지요. 그 차를 타고 본소로 넘겨졌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법원으로 직행하지를 않고 담당 경찰관이 서류를 이렇게 뒤적거리더니 이회수 누구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대요 그랬더니 잠깐 내리라는 거예요. 내렸습니다. 제가 따라간 곳은 무궁화가 3개짜리가 있는 아주 높은 계급의 경찰관이었어요. 그 앞에 가 섰습니다. 근데 그 양반이 저를 보고 작가신가요? 그러고 물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발표한 것도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라고 말하니까 기성 작가시군요. 그러더니 건전한 신체에서 건전한 글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건전의 뜻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각자가. 저는 제 나름대로 상당히 건전한데요. 이랬더니
아, 그러십니까? 그러더니 상당히 부드러운 어조로 사실 우리가 앞으로 이런 데서 마주치면은 좀 서로가 쑥스럽고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겪어온 어떤 경찰관도 저를 그런 식으로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상당한 그 감동에 사로잡혔어요. 야, 이런 경찰관이 다 있다니. 예?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앞으로는 바깥에서 함께 좀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때 그날부터 경찰서장의 재량 안에서 훈방이 가능할 때예요. 무조건 옛날에는 그 전에는 통금에 걸리거나 음주에 걸리면은 직결에 넘어갔었는데 그날부터는 훈방이 가능할 때예요. 제가 첫 훈방 케이스로 훈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서 감동받아가지고 앞으로는 절대로 술 마시고 통금 위반하지 않고 파출소 드나들지 않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절대로 제가 바깥에서 술을 마시는 일이 없이 가급적이면 집에서 마시고 통금 위반을 안 하고 그날부터 제가 파출소에 드나들지 않게 됐습니다. 그 경찰관 분 한 분 지금 새삼 또 뵙고 싶네요. 근데 그 이후에 사실은 바깥에서 그분을 뵌 적은 없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집사람한테는 굉장히 미안합니다.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술만 마시면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제가 특히 이제 그 처가살이 할 때는 처갓집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술만 마시면 처갓집을 못 찾아가지고 파출소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가살이를 하는데 처갓집을 좀 찾아주십시오. 제 장인 조남은 전 춘자 경자십니다. 그러면은 또 그때 당시에 그 박순경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께서 너무나 진짜 뭐 이 천사표였어요. 1년 내내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저를 그 처갓집에다 데려다 주셨습니다. 저는 4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첫째, 인식장애예요. 첫째, 방향인식장애. 방향을 못 찾습니다. 방향인식장애. 둘째, 성명인식장애. 사람 이름을 기억을 못해요. 셋째, 안면인식장애. 얼굴도 기억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저놈이 저 유명해진 다음부터 건방져졌다고 오해 꽤나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숫자 인식장애. 거의 뭐 제 핸드폰 번호도 잘 기억 못할 때가 있고 저는 아직도 식구들 생일 잘 기억 못합니다.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놓고 몇 번이나 확인을 해도 잊어먹습니다. 앞으로 제가 여러분 얼굴을 몰라보거나 또 이름을 기억 못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사실 유명해졌다고 위세를 부리거나 건방을 떠는 걸로 오해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4가지 인식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명인식장애, 안면인식장애, 숫자인식장애, 방향인식장애 양해 바랍니다. 오늘 동심으로 돌아가는 시간 하모니카로 여러분과 함께 부르는 고향 땅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한번 고향 땅을 불고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해 날리는 돌직구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부는 하모니카는 C샵, C샵입니다. C샵.
네, 고향 땅이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세상을 향해 날리는 돌직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회수의 자기 책 읽어주는 남자. 예, 오늘도 이회수의 촌철살인 중에서 한 소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물질은 둥근 모양에서 유래되어 현재의 모양을 유지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다시 둥근 모양으로 회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우주가 둥글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본디 둥근 모습으로 태어나지만 여러 가지 현상들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화한다.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둥근 모습으로 돌아간다. 마음이 모난 사람은 우주를 더듬는 사람이고 마음이 둥근 사람은 우주를 끌어안은 사람이다. 네, 우리 모두 둥근 마음의 모습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때 과연 알이 먼저일까 닭이 먼저일까에 대해서 이게 영원히 풀리지 않는 명제죠. 이걸 가지고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이 먼저일까요? 아니면은 닭이 먼저일까요? 예? 아까 제가 계란 하나 먹었습니다만 들기름 타서 뭐가 먼저일까요? 제 의견은 이랬습니다. 닭은 어떤 생물의 종입니다. 알은 번식의 한 형태죠. 그러면 종이 번식의 형태를 선택할까요? 아니면은 번식의 형태가 종을 선택할까요? 저는 종이 번식의 형태를 선택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닭이 먼저다. 이건 물론 진화론적 입장이죠. 그런데 창조론적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빛을 만들고 물을 만들고 그 다음에 동물이나 식물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있습니다만 어떤 방식으로 증식하라는 지시했다는 그러한 귀절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창조론적 입장에서 볼 때도 저는 닭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노아가 왜 알을 가지고 들어가서 부화를 시키지 않고 다 종들을 다 배에다 실었을까요?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은 종이 먼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달 친구들하고 채널링을 하게 되어서 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하고 물었습니다.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나는 닭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달 친구들은 알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달 친구들이 우주와 닮은 게 먼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졌습니다, 제가. 그래서 꼬리를 탁 내려버리고, 그게 맞는 것 같다. 예, 우주와 닮은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우주를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유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머리끝에 가마가 소용돌이로 되어 있을까요? 왜 손에 지문들은 다 또 나선형, 소용돌이로 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DNA는 왜 다 나선형일까요? 이것이 우리가 태어난 우주를 복제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네, 이상입니다. 이회수의 믿거나 말거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랑과 행복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아름다운 꿈을 꾸시면서 이 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종방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